만나면 문동우 씨는 행복해집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부터 여기가 필리핀 최대 규모예요. 디즈니 플러스 인기작 카지노까지 웬만한 신작 드라마를 모두 공짜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누누TV입니다. 하나를 보기 위해서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결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한 달만 본다 하면 그 다음 달 자동 결제 안 되게 미리 결제 취소도 해야 되고 이게 다 번거로워서 이제 누누TV는 그냥 돈을 낼 것도 없고 회원가입을 할 것도 없이 그냥 구글에 검색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볼 수 있어서 한 달 이용자 수가 약 1,000만 명에 달했고 저작권 피해 금액은 무려 5조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비상에 걸린 드라마, 영화 관련 업체들은 누누TV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했고 정부도 주소 차단에 나섰습니다. 누누TV는 결국 지난달 14일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누누TV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입니다. 정부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누누TV 주소 접근을 차단하면 누누TV는 주소 가운데 숫자 일부를 바꾸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구글 검색을 통하면 손쉽게 새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냥 구글에 보고 싶은 컨텐츠 치고 뒤에 다시 보기라고만 치면은 바로 상단에 누누TV 주소가 새로 바뀐 주소가 계속해서 노출이 돼서 딱히 제가 굳이 힘들게 찾지 않더라도 접근이 좀 쉽게 됐던 것 같아요. 과연 누누TV만 문을 닫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네이버의 웹툰 전문자 회사 네이버 웹툰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18년 운영자가 검거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 당시 공짜로 뿌린 유료 웹툰이 무려 9만여 편, 하루 평균 방문자는 1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웹툰 유료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대여점과 불법 스캔 문제로 출판 만화계가 더 이상 작가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쇠퇴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밤토끼가 나왔었을 때 그러니까 출판 시장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저랑 비슷한 공포심을 느꼈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일을 못할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하나의 시장이 사라지는 거를 그 사라지는 순간을 다 목도를 했으니까요. 이후 밤토끼는 사라졌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는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2021년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8,427억 원 수준. 2019년 3,183억 원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가 이토록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웹툰 업계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구글 검색을 꼽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다른 이제 검색 사이트에서는 뭐 무료 웹툰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웹툰의 제목을 쳤을 경우에 합법적인 루트가 나오는데 그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웹툰이라고 입력을 하면 불법 사이트들이 이제 정리가 된 블로그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제 바로 연결이 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좀 이렇게 불법을 구글이 뭐 조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한데요. 예. 뭐 공범이라는 생각까지 들죠. 심경적으로는. 불법 웹툰 사이트라 하더라도 구글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하면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웹툰 이름을 검색했는데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는 연관어가 뜨기도 합니다. 검색창에 불법 연관어가 뜨지 않는 국내 검색 사이트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 영화, 드라마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웹툰 업계는 급기야 구글의 불법 사이트 노출을 막아달라는 서명운동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났어도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구글에서 들은 답변 중에 하나는 그러면 그 검색어 아니 그 사이트 한 군데만 차단, 그러니까 사이트 한 군데만 검색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작가님 한 분이 300번을 그걸 신청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300번을 그 대체 사이트가 나올 때마다 300번을 요청을 해가지고 계속 그 사이트를 지워달라고 한 거죠. 검색에서. 처리는 더딥니다. 저작권 침해 자료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6시간입니다. 그러나 특정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요청 방법, 언어 및 제출 정보 수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 답변을 받으신 분이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빠르면 6시간인 거고 평균이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요청하신 분께서 여기 카톡에 남아 있어서요. 요청하신 분께서 가장 최근에 신고한 지 6일이 지나도록 삭제가 안 되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웹툰 작가들이 오랜 기간 글로벌 기업과 싸우면서 느낀 것은 무력감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구글에 대해서 화가 나는 그런 시기도 지나서요. 예전에는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그 생각을 하는 걸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 작업도 안 되고, 전 작품을 해야 되는데. 상황을 보니까 다른 사이트들에 비해서 구글은 유독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콘텐츠들에 대해서 규제나 검열이 느슨한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의 검색 업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네, 구글이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네. 구글 역시 인터넷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공식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차단이나 검열을 최대한 자제하는 겁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구글은 전 세계에서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각국의 인터넷 환경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이를 모든 시장에 적용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네. 이른바 원 폴리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 설명을 들어보시죠. 하나의 정책을 가져가게 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로부터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매우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정보에 대한 유통을 막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국내 업체보다 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느 나라 수준에 맞춰야 될 거냐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실제 사업자라면 가장 높은 수준에 맞추기보다는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추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봤을 때는 정말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가장 최소한의 기준을 가져가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나라마다 상황과 사정이 다른데 운영 주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의 검색 업체인데 윤리적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또 구글 한국 지부가 있잖아요. 구글 코리아. 구글 코리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규제나 검열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은 없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는데요.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구글 코리아 대표가 출석해서 부적절한 유튜브 콘텐츠를 구글 코리아가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직접 답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신고는 구글 코리아에 하면 구글 코리아에서 바로 제재 조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상으로도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뭐 방심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관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본사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희를 거치지 않는 것이고요. 구글 코리아가 하는 게 아니라 본사로 그냥 바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구글 코리아로 바로 신고를 해서 그쪽에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그냥 바로 본사로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방심위에서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또 잘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 코리아가 하는 역할은 한국에서는 뭐가 없네요. 구글 코리아는 주로 하는 업무가 광고 재판매 영역이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모니터링과 조치는 구글 본사에서만 할 뿐 구글 코리아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구글이 분명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매출도 상당할 겁니다. 한마디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와 책임은 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구글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앱 판매로만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지사의 매출로 잡힐 뿐이지 구글 코리아의 매출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눈속임이네요. 구글 코리아의 공식 매출은 2021년 기준으로 3천억 원이 채 못 됩니다. 때문에 구글 코리아는 한국 사업에 대한 책임도 권한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사안을 취재하면서 구글 코리아 측과 접촉을 해봤는데요. 당장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부터 막막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이메일로 질의했지만 2주가 넘도록 아직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구글에서 불법 웹툰, 동영상 사이트 검색만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섞인 음료를 권한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마약 사건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커졌고 대통령이 마약 범죄에 대한 총력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의 생산,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에서 마약을 찾는 방법은 보통의 검색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창에 입력하자 마약을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주소들이 안내됩니다. 별도의 성인 인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한두 단계만 거치면 마약 판매책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때는 뭐 약물을 하지만 안 좋은 거라는 걸 알고 배웠고 그리고 이게 되게 무서운 거다라는 걸 알고 배웠는데 요새 친구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그런 방법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걸 보고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니까. 최근에는 구글을 단순히 범행 매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 범행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울산경찰청이 적발한 10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해외 카지노 영상을 실시간 중계하며 판돈을 걸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딜러가 카드를 돌리는 과정이 실시간 생중계되다 보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설마 이게 조작이 있겠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신뢰감을 주려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온라인 사기 도박 사이트가 아닌 실제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듯한 착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도박판은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구멍으로 갑니다. 200 한구멍. 파이팅! 지점밥 최고봉! 해외 카지노에서 한 남성이 게임을 즐기는 듯한 실시간 영상.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댓글창에 올라온 글에 따라 남성의 배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 오더 대기. 250 방구머. 화이팅! 자, 가보겠습니다. 자, 주사위 8점. 자, 딜러선입니다. 국내에서 실시간 영상을 보며 현지 대리인을 통해 베팅하는 이른바 아바타 카지노입니다. 자, 얼굴 이겨놨고요. 현지 대리인, 도박 조직과 연락은 어떻게 할까? 답은 동영상 상단에 띄워져 있는 텔레그램 주소였습니다. 취재진이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자 이들은 참여 금액과 돈을 이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곧바로 알려줬습니다. 불법 사이트가 아니니 안전하다며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구글을 통한 불법 유해 정보 유통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취재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방심위는 현행법상 인터넷 불법 유해 정보를 심의하고 삭제를 비롯해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글이 해외 사업자라는 점입니다.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방심위는 이에 따라 구글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자율 규제를 요청해 다수의 정보 삭제 조치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구글에서는 많은 불법 유해 정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누누TV 등장은 어쩌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뭐 타고 들어가서 막 뭐도 해보고 안 되네 또 뭐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뭐 누누TV 뭐 다시 보기 이런 식으로 치면 바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간단하죠. 구글로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요. 사실 여기는 그냥 들어가서 링크만 타고 들어가서 손가락 몇 번 누르면 바로 나오니까 죄의식이라고 할 게 없다고 할 수 있죠. 구글은 인터넷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불법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걸 자유로 포장할 수 있을까요? 구글이 약간 좀 묵인한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작권자가 열심히 만든 거 이렇게 공짜로 해서 한다 그러면 이의 제기를 하면 사실 막아줄 수는 있지 않나. 구글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사실 그 좋은 엔진으로 그것도 못 막나 싶기도 하고 어느 정도 아니라 그냥 사실 묵인하는 거죠. 이제 구글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자라나는 5월.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좀 늦게 자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저를 알아봐주고 제가 뭐 누구야 하고 이름 불렀을 때 반응해주고 웃고 저를 향해서 와주는 그때 가장 행복한 것 같고 이제 제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아가는 모습 볼 때마다 그때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느리더라도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가 돼 있을까요?
여보세요? 온다. 기다리던 태양이가 왔습니다. 안녕 태양.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빠빠. 8살 태양이. 하지만 발달 단계는 2돌 된 아이들과 비슷합니다. 태양아, 바지가 이렇게 줄줄줄줄 내려왔어. 아이고. 가자. 엄마 가방. 가방 주세요. 가방. 가 이제. 태양이랑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엄마 손을 꼭 잡고 소아재활치료병원으로 향합니다. 가자. 태양이 좋아하는 작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태양이 좋아하는. 선생님이랑 뭐 할 거냐면 우리 오늘 뽀로로 찾으러 갈 거야. 할 수 있겠어? 좋아. 태양이가 한번 해보자. 반복되는 치료는 태양이가 감당하기엔 힘겹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꿀꺽한다. 태양이가 음식 먹는 데 있어서 제가 처음 맡았을 때는 씹는 것도 1번에서 2번 정도 씹고 삼키는 것도 많고 음식 먹는 거에도 제한이 많아서 구강을 시작하고 씹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혀 움직임이랑 입술 움직임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언어적인 도움도 있지만 입으로 먹는 게 영양에도 관련이 많이 돼서 구강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 한 번의 치료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앉으면 엄마 치즈 줄게. 여기 앉으세요. 오, 어떻게 했어? 태양이 치즈 줄게. 태양 치즈 줄게. 태양이 저기 치료 일주일에 한 얼마나? 매일 있어요, 매일. 매일이요? 네.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려요?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다른 부모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쓴다는데 어려운 살림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돼서 하는 부모들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아이를 위한 거니까 어떻게든 절약해서 다니는 것 같은데, 네, 진짜 몇백이에요, 단위가. 일단 몇십만 원의 단위가 아니라 이제 몇백의 단위를 쓰고 있죠. 엄청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죠. 건강보험의 소아재활치료 수가는 1시간에 3만 원대. 이 중에서 환자 부담은 10% 수준입니다. 하지만 비급여 병원을 가면 치료비는 1시간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환자 입장에선 1시간 치료비 부담이 많게는 30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 많지 않습니다. 인구 1000만의 도시 서울에서 이런 저희같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은 10개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소아재활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의 기준 수가가 치료 원가의 채 8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들을 많이 치료할수록 더 손해인 겁니다. 건강보험 수가만 갖고 그 병원을 운영하는 데는 20% 이상의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그냥 의지와 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 애정만으로 이걸 또 희생만으로 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의 사정이 이런데 지방은 훨씬 열악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을 찾아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이른바 재활 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요런 거점병원 가서 서비스 받으려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이 데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와서 거기서 생활을 하시거든요. 여관에서도 생활하시고 이제 여관에서 자고 빨래하고 먹고 다 해결하시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접근 가능한 데가 하나만 있어도 그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난민 생활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한 번이라도 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 재활 난민까지 생기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소아재활병원이 적다는 게 문제인데 그나마 있던 민간병원마저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가가 턱없이 낮다 보니까 어린이 재활 치료를 하겠다는 병원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취재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성인 재활 치료를 해서 번 돈으로 이 소아 재활 치료를 하는 병원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그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었습니다. 예. 그나마 이 사정이 낮다는 수도권에서도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중증 장애 아동을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이 그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런 중증 장애 아동들을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병원들이 하나둘 사라지게 되면 많은 장애 아동들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기회를 잃게 되는 거고요. 특히 비보험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그 취약계층 아동들은 또다시 재활 난민처럼 되어서 병원을 찾아서 떠돌아야 되는데 이게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익 때문에 적자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시행하기가 어렵다면 정부 차원에서 공공병원을 늘리는 건 어떻습니까? 물론 괜찮은 방법입니다. 일단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책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다듬어야겠고요. 동시에 공공병원 늘리면 더 좋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이미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충하겠다는 게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전국의 권역별로 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의료센터 건립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2018년에 시작됐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문을 연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발달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은 고사하고 이 발달 장애인을 위한 거점 병원조차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실제로 17개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무려 9곳에서 이 거점 병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발달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병원을 찾아서 전국을 떠도는 이른바 재활 난민이 되는 이유입니다. 치료 한번 제대로 받기가 힘들다 보니까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체력도 체력이지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병원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이고요. 네, 부모님들 또 아이들, 병원들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또 다른 아이들인데요. 네. 이 발달 장애아 가정에 이 아이들을 형제 또는 자매로 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8살 진유가 학교를 마치고 나서는 시간. 엄마의 옆에는 9살짜리 오빠가 있습니다. 학교 앞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발달이 느린 진유가 재활병원에 가려면 아직 1시간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나란히 앉은 남매의 그네를 힘차게 밀어주고 시소에 마주 앉아 오르고 내리자 금세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엄마도 웃고 있지만 말 못할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아무래도 얘 위로도 얘 말고 오빠가 하나 더 있는데 걔도 장애가 있어서 걔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애가 하나면 뭐 어떻게든 되겠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3명이고 둘 다 아파가지고 좀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좀 이따 빼줄게 엄마가. 좀만 기다려. 돈 걱정은 나중 일이고 내내 진유를 챙기느라 바쁩니다. 아홉 살 예준이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예준아. 속이 상할 만도 한데 예준이는 기다리던 엄마가 오자 힘내라며 뽀뽀를 퍼붓습니다. 아까부터 기다렸어요? 누가 진유를 잠시라도 돌봐준다면 진유도 예준이도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엄마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수업 들으시는 거예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 지원사요? 네. 근데 어떤 이유로 좀 듣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원래는 그냥 크게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애기 활동 지원 선생님 구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어차피 저희 애는 못하니까 저희 애가 다른 분이 저희 애를 도와주실 때 저도 다른 애들 한번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가 공부하는 사이 진유 돌보기는 다시 예준이 몫이 됐습니다. 이제 고작 9살. 엄마에게도 동생에게도 항상 듬직한 속 깊은 아이. 그래도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엄마나 동생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어? 엄마한테 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무슨 말 하고 싶어? 사랑하다고. 사랑한다고? 얼마나 사랑해? 만만큼 1000. 엄마, 나 엄마 1000만큼 사랑해요. 무슨 소리지? 여기야, 엄마 왔어요. 안녕하세요. 학교 선생님인 수연 씨는 자폐가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두 아이들을 활동지원사에게 맡겼다가 저녁 무렵에야 퇴근합니다.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를 집에 두고 일하러 나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부모가 보통 자기 진단을 받으면 삶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절망을 하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당연히 복직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아이를 위해서 평생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막상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부터 다르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다른 사람의 인식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용기를 냈죠. 나도 일상을 회복해야겠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야겠다. 한때는 아이들의 장애를 숨겼었다는 수연 씨. 지금은 오히려 자신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까지 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사적인 것들이 많이 공개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알리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용기를 냈고요. 내고 난 다음에는 생각보다 그래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엄마. 대단하다. 그런 평가가 많았고요. 엄마. 응? 볼일 보고 싶. 이따 밥 먹고 보자. 알았지? 밥 먹고 볼일 보자. 응. 힘겨운 시간들에 당당히 맞서며 누군가에겐 힘이 되기까지 했지만 그런 수연 씨도 워킹맘이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에 누군가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는데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죠. 근데 저희 가족 중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제가 활동 보조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현실적인 한계가 좀 많아요. 시간을 한 달에 각 아이당 165시간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 시간이 사실은 충분한 시간인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이 통합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또 학교 수업에도 지원을 나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어떤 제 개인적인 사비로 충당을 해야 되고. 천천히. 연우와 정우를 위해서라도 지치지 않기로, 힘을 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인구 25만여 명. 느리지만 천천히 자라고 있고, 느렸지만 천천히 자랐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심 조심 한 발씩 세상을 향해 서툴게. 그냥 밝고 건강하게 남에게 피해가 안 가는 참 그것도 참 어려운 건데 어쨌든 행복하게 이 아이만의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너만의 천천히라도 아주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좀 조금씩이나마 그 친구들과 더 비슷해질 수 있게 완전히 비슷해지지 못하더라도 그 근처까지 가서 서로 어울릴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솔직히 만족하거든요. 우리 연우 정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누구보다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